Yeah.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시장 대응 잘 하셨나요? 자, 이제 바람이 제법 선선하고 또 쌀쌀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하반기를 이제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시장을 준비해야 하는 이때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은 저희가 꾸준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그리고 방송 전후에도 샵 0082번 기억하셨다가 이쪽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방법 바로 가격대가 있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날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의도로 달려오시면 됩니다.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있을 예정이니까요. 강연에도 많은 참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계속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욱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정욱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 빨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데 오늘 정말 다양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강연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9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여의도에서 합니다. 지난 6월 강연회 때와 같은 장소고요. 11시부터 입장권을 배부하고, 좌석이 있는 분들은 한 1시부터, 좌석을 배정받지 못한 분들은 대략 1시 반 이후부터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정보입니다. 이번엔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자 성향별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들을 드리니까 꼭 오시길 바라겠고요. 투자자에 따라서는 아마 평생 최고의 추천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 위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꼼꼼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강연에 꼭 참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유튜브에 대한 고지도 도와드렸는데요. 자, 대표님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정말 많이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것은 저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서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집에서 TV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같이 켜놔도 뭐 큰 부담 없으니까 최대한 생방송으로 같이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에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네요. 자, 이렇게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7월 27일 LG전자 66,500원 추천 완벽 적중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장 한마디를 다른 날보다는 특별합니다. 정말 LG전자 이런 대형주가 오늘 10%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헤드라인 뉴스에서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품업체인 GKW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LG그룹주들, 특히 LG전자가 10%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셨던 시청자님들은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LG전자 하면은 또 저희 시청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저는 이 방송 하면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LG전자는 사실상 추천주랑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7월 27일에 66,500원에 매수했다고 바로 그날 저녁 방송에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7월 28일에 매수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그 손실이 많았던 분들 그리고 수익이 별로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우량주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플러스 20%를 훨씬 넘어서 과연 이게 얼마나 더 가냐 이런 관점에서 현재 고민하는 이런 단계인데요. 제가 서울경제TV 투자 전략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오전에 전달했어요. 8만 원 넘어가도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전달했고요. 추후 전략은 여러분들이 계속 투자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이 적중해서 기분이 좋고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갔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좀 이따 이제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정 주가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다음 주 중에 언제라고 딱 못 박진 않겠지만 하루 정도 전면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은 가끔 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시청하는 분들 위주로 하루 전에 갑자기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제가 전면 다 공개하니까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 그러면 그거예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어요. 지금도 허위 광고에 속아서 주식 엉터리로 배우고 누적 손실 되는 개인 투자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40대가 만약에 잘못하면요, 은퇴까지 고생하고요, 50대, 60대가 잘못되면요,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했다가 노후가 망가집니다. 처음에 1, 2년 잘못하면 그걸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방송 제목이 주식투자 교과서예요.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값싼 그 이상한 방송 타이틀이 많습니까? 주식투자 교과서. 정말 교과서처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 투자자를 관리하는 마인드가 그거예요. 그건 2000년부터 지금까지 18년째 똑같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제공하는 투자 정보입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진실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LG전자를 보시면은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랬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통해서 강의도 해드렸었죠. 원래 상승 추세형 종목은 21선 아래 매수한다. 그렇지 않으면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 매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중간 구간은 매수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거짓말처럼 최저점에서 제가 이거를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제가 일요일 밤 무료 방송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 설명 다 드렸어요. 네, 들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일단 8만 원 넘어갈 때까지 제가 홀딩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매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그걸 말씀드릴게요. 약간 단발성 재료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수급상을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탄력은 좀 더 이어갈 건데 이게 계속해서 뭐 추세적으로 간다 이런 보장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봄에 강의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고점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고점은 흔히 다중고점과 외고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중고점은 짧은 조정과 반등을 반복한 후에 갑자기 급락합니다. 이게 2012년 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외고점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 추세가 아주 계단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꺾이는 이런 추세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 먼저 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화면 보이시죠? 이게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전형적인 다중고점 형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고점이 한 번에 찍히는 게 아니라 계속 찌글찌글거려요. 그러다가 더 이상 못 가고 이렇게 확 급락을 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다중고점이고요. 그 다음 2015년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그림인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외고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다가 어떻습니까? 계단형으로 올라갔죠? 네, 계단형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고점을 딱 찍고 다시 계단형으로 내려왔죠. 이게 바로 외고점 형태예요. 이걸 제가 그 당시에 왜 말씀드렸었냐. 다중고점이 되면 높이 못 간다는 얘기였어요. 외고점은 높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중순에 전망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코스피가 2,500선까지 수직 상승 시에는 다중고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2,600선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코스피가 2,500선 미만에서부터 조정을 받으면 외고점이 된다. 무슨 얘기냐. 2,600선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5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었고요. 노무라 증권에서 7월 7일 날 코스피 2,600선 간다고 전망을 했어요. 저는 무려 한 달 반 전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떤 증권사도 어떤 전문가도 관심 없어요. 오직 제 분석만 하고 그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제가 먼저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엔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세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코스피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고점 찍었어요. 7월 25일에.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와 줬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으로 본다 그러면은 만족은 못해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요. 만족은 못해도 무슨 얘기냐?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기간 조정으로 본다면 현재 한 달이 넘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만족은 못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이번 주 나머지 구간하고 다음 주 초까지 그때 마지막으로 얼마나 더 조정받냐 이것만 남았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9월 초순 이후부터는 서서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되니까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목표가와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요, 투자 전략에 다시 또 꼼꼼하게 적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9월 초 이후에는 좋은 그런 시장을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대표님, 양시장 상승 마감했지만 수급 쪽으로는 여전히 엇갈립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기관이 매수해주고 대형주가 상승해준 덕분에 코스피는 21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다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업종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지속되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선 회복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에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이 기술적 흐름입니다. 21선이 60선 깼거든요. 이거 쉽게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이거를 다시 돌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정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올라갈 때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이도 긍정적이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뭐 아주 대폭락이 나온다거나 갑자기 급등 나온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보시겠는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지금 탄력도가 어때요? 훨씬 더 좋죠. 대충 눈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V자 패턴이에요. 네, 코스피 올라간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언했던 대로 앞으로 코스피하고는 점점점 차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못한 점은 뭐냐? 외국인이 매도할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걸림돌이 됩니다. 특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원래 1심 재판 이후에 2개월 정도 후에 2심 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권고 규정입니다. 꼭 지켜지지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1심과 2심이 한 6개월 정도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혼조세를 나타낼 것이고 그러면 코스피는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매수세가 코스닥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월에는 사실 계속 변수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8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까지 했을 때는 북한 문제.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재용 부회장 변수. 이번 주에는 또 기아차 변수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8월은 좀 답답하신 흐름이 있었어도
9월부터는 좀 기대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방송 매일같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내일이면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그러면은 목요일인데요.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스피에서 21선 J탈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계속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감안한 거고요. 오늘 예상을 깨고 좀 더 올라갔는데 사실 저는 뭐 어차피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61선 회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포인트인데 이건 좀 불확실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먼저 제가 코스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21선 J탈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검은색 20선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최저점이 여기였었죠. 그다음에 어제는 여기였었는데 이걸 각각 다 이탈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탄력은 좀 제한적이다. 왜?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떠냐면은 코스닥은 과연 이 파란색 60선 돌파해 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여기서 코스피가 급등하지 않는 이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역시 두 가지 모두 다 서울경제 TV 투자 전략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글을 짧은 시간에 빨리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글이 없다가 갑자기 또 글을 쓰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꼭 두 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샘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바로 또 대표님의 그 클럽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투자 전략 매일같이 꼼꼼하게 적어주시니까요. 그 부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공시와 이슈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현대차가 올라왔습니다. 중국 공장 가동 중지 소식에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보였던 현대차. 자, 오늘장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2020년 금융가치 20조 원 전망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올라온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이 많이 쏠리는 그런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대차인데요. 중국 공장 가동 중지 소식에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0.69% 빠진 14만 3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자, 대표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아차 관련돼서도 중점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차는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이게 61만 원짜리입니다.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 기준으로는 61만 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만약에 저점 매수했다, 그럼 보유하세요. 만약에 고점 매수했다, 그럼 추가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적정주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제가 현대차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이렇게 치면은 나오죠. 61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어떤 요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는 전면 오픈하니까 매일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다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현대차가 이제 금년 기준으로 최저점 라인이 거의 이중 저점, 그러니까 이제 쌍바닥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직전 저점을 안 깼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제 판단은 그래요. 어떤 경우가 되든 저는 여기서 보유자 홀딩, 미보유자는 신규 매수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내일 기아차 그 1심 판결이 저는 사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법조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차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해드린 것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좀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 오늘장의 흐름 볼게요. 오늘 갭상승으로 상승을 했는데 아쉽게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2.52% 상승한 12만 2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카카오 최근의 상승세가 정말 좋은데요.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정 주가는 82,900원짜리예요. 그래서 약간 고평가되는데 그거 무시하시고요. 일단 보유자는 조금 더 보유를 지속하자. 여기서 지금 무조건 매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갭상승에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는데 이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추세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지금 가격에서 신규 매수는 어떻다고요? 결과를 떠나서 비합리적입니다. 제가 항상 정석 투자 얘기했잖아요. 이 방송 제목이 뭡니까? 정석 투자. 방송 제목 참 좋지 않습니까? 무슨 뭐 급등주니 대박주니 뭐 무슨 좀 약간 좀 값싼 이상한 좀 그런 방송 타이틀이 아니잖아요. 정석 투자는 딴 거 아니에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라는 겁니다.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라면 결국 길게 볼 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합리적인 과정을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을 지금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는 보유자 조금 더 홀딩, 위보자는 절대로 추격하지 말자. 만약에 이게 조정 안 받는다, 다른 거 잡으면 됩니다. 특정 종목에 여러분들이 너무 꽂힐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단 이런 상승세를 보시고 지금 추격 매수는 절대 자제하시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현대차와 카카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롯데쇼핑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오늘 4% 넘게 빠졌는데요. 25만 9,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이슈 시간에 롯데 그룹주들을 살펴드렸는데요. 롯데쇼핑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롯데쇼핑 오늘 장도 빠졌네요. 이틀 연속 빠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도 이슈한 공시에서 이제 롯데그룹 주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굉장히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어떤 그 검찰 수사 관련돼서 작년에 시끄러웠었고요. 또 올해는 또 중국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좀 사드 보복의 아주 그냥 대명사처럼 상당히 지금 난처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은 안 그래도 현금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국내 영업만 하더라도 이 기업이 뭐 적자 본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롯데쇼핑은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을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세계 그룹은 어떻습니까? 신세계 백화점 따로, 이마트 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따로따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하고 롯데마트가 지금 롯데쇼핑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적정 주가가 무려 92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보유자는 중립이다 이걸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왜 중립이냐? 여기서 만약에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120선을 회복을 못 해주면 그냥 던지고요. 회복해주면 좀 더 끌고 가보자. 오늘 같은 경우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이 빨간색 120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잠깐 적정 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거 역시 제가 롯데쇼핑 한번 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92만 4,900원.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죠.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 현재 경제TV, 모든 경제TV에서 나오는 적정주가 중에서 유일하게 기술특허가 있는 거예요. 특허청에서 특허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어제장 이슈 공시 분석 사항에서도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 오늘장에 대해서 보유자 중립 의견 주셨고요. 자, 앞으로도 또 롯데그룹주들에 대해서 대표님이 짚어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롯데쇼핑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LRG 넥스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LRG 넥스원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 넘게 올라왔고요. 83,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방산 종목으로도 많이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약 2배 정도 고평가됐어요. 지금 적정주가 제가 계산한 결과는 42,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지 않는 매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평가된 우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이게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를 적당히 매도하신 다음에 교체 매매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LRG 넥스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 이 부분 의견 잘 참고해서 현명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LRG 넥스원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코스닥에서 운송장비, 부품, 그리고 절대저평가 중소형주를 공략해보자. 그리고 테마는요, 급등 이후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전후 하락 종목을 집중해보자 라고 짜주셨습니다. 제가 매일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는 그런 코너이기도 하고 오늘은 어떤 전략일까 궁금해하는 코너인데요. 업종과 테마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업종에 대해서는 정말 상세하게 적어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잘 들으세요. 코스피가 아닙니다. 코스닥에서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있거든요. 거기서 절대 저평가된 중소형주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택촌놈 적정주가를 한동안 몇 달 동안 공개했었어요. 무려 2달 동안 2천 종목 모두 다 제가 오픈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작업해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 2천 종목을 다 작업하신 분들은 쉽게 찾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찾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전면 오픈한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절대 저평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다. 이거 갖고 절대 저평가라고 볼 수 없겠죠. 최소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이하. 그러니까 적정주가 대비 현재가가 4분의 1 이하짜리.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 코스닥에 있는 운송장비 부품 이 관련주 중에서 보면은 이 업종에서 볼 때 중소형주 중에서 지금 뭐 적자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그저 소외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억울한 종목들이 널려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랬죠. 널려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테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전이든 2달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급등률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전후까지 밀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뭐 HTS 통해서 얼마든지 검색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었죠. 고점 대비 25% 전후의 하락은 눌림목의 한계치.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전후 하락은 추세 한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해봤자 10%예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사실 이렇게 노하우 팁도 알려드렸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공략 업종에 대해서 테마 그리고 다양한 시장을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이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방송 전후로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그만큼 또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712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직장인인데 셀트리온을 112,400원에 비중 100% 매수했습니다. 7월에 매수했는데 9월까지는 보유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00%를 실으셨고요. 셀트리온 오늘장의 흐름 볼까요? 오늘 115,200원입니다. 오늘 수익권에 계시네요. 자, 대표님 수익권에 계시지만 100% 비중이신데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말씀 꼭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떤 경우든 100% 베팅은 하지 마세요. 그게 비록 우량주가 될지라도 개별주 말할 것도 없고요. 개별주를 아닌 우량주 100% 하는 건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비유 해드렸었잖아요. 항상 100% 한 종목 들어가신 분들은 마치 술 드시고 나서 새벽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거랑 똑같다. 쉽게 사고는 안 나죠. 근데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누구나 다 내가 죽을 거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사고 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100%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량주가 되든 개별주가 되든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어느 날 갑자기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특정 기업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7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우량한 회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상폐됐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부도나기 일주일 전까지 임원들도 몰랐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100% 하지 말아달라.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비중을 절반만 정리 후에 손절 10% 또는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 주가는 고평가되는데 약간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 자체는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무난하죠. 뭐 그렇게 오르한 가격도 아니고. 근데 지금 셀트리온은 뭐가 이슈죠? 이슈가 이거는 가치가 아니에요. 코스피를 이전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이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셀트리온 하나만 보면 안 떠나는 게 더 좋아요. 코스닥 전체로 보면 떠나는 게 좋고요. 또 이율 배반적이죠. 저는 그 셀트리온 주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게 코스피 넘어가 봤자 시가총액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말로 많은 제약들 틈에 껴서 또 매수의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코스닥에 더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쨌든 대응은 손절 10% 또는 홀딩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을 50%로 줄이시고 나서 손절 10%에 대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만나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042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제가 고른 종목인데 수급이 안 좋습니다. CJ 프레시웨이를 42,800원에 비중 20%입니다. 냉철한 판단 해주세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오늘장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43,250원입니다. 이분 역시 수익권에 계십니다. 대표님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어떤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 나름대로 잘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항상 고민되는 게 뭐였냐면 하트를 보내신 분들이 사실상 고점 매수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트는 고마운데 야단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하트도 보내시고 매수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10% 또는 10%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가격대가 이 정도면은 뭐 나름대로 잘한 거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기준대로 하셨잖아요. 상승 추세 종목을 21선 아래, 이건 뭐 거의 61선 전에 매수하셨으니까 아주 잘하신 거죠. 이 방송을 계속 보시다가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매수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 보고 물어보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가 좀 오죠. 제가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 얘기하잖아요. 상승 추세 종목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높아도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거 이게 정석이에요. 5일선 위에서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6월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61선이 120선을 돌파했죠. 이게 상승 추세거든요. 그래서 잘하셨고요. 어쨌든 손절 가수 약 각각 10%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트도 잘 보내주셨고 매수도 잘 했다라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손절 10%, 수익 10%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177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늘만 10번째인데 뽑힐까요? 에이프로젠 제약 평단가 4,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상담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채택이 되셨어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에이프로젠 제약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05원입니다. 대표님 평단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좀 추가 매수를 좀 비중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진단 내려드릴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응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평가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본전 매도 해주세요. 본전 매도.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밀리면 재매수하던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자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4,000원입니다. 여기가 이 시성선 라인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충 1,000원 어딜까요? 한 이 정도 되겠죠? 2,000원 어딜까요?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대충 4,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경우도 이건 일단 실패한 매매예요. 실패한 매매는 번져놓으면 무조건 던지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10%, 20% 마이너스 했다가 번져놔서 던졌더니 더 가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실패한 매매거든요. 그래서 손절 10% 칼같이 해주시고 번져놓으면 일단 싹 던지세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번절이 왔다. 던진 다음에 이쯤에서 다시 재매수 하던가 이게 간다. 그럼 다른 거 잡으면 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개인 투자자의 선제 집착이 뭐냐. 첫 번째 매수가 집착. 매수가 집착 때문에 손절을 못해요.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100%가 안 되면 못 견뎌요. 그 다음에 특정 종목 집착. 우리가 주식하는 거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정 종목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격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주식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번져놔서 던졌다가 다시 밀린다. 그럼 그때 잡으세요. 그냥 간다? 다른 거 잡으면 되잖아요. 특정한 종목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제약에 대해서는 손절 10% 또는 본전 매도 후 재매수 그리고 종목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보시면서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711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초보자입니다. 카프로 5,500원에 비중 30%인데 121선 아래가 저점인 듯해서 들어갔습니다. 목표가가 어떻게 될까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카프로는 오늘장의 흐름이 7,400원입니다. 수익권이 상당한 수익권 계시네요. 자, 대표님 초보자 분이신데 수익권에 계시고 목표가 궁금해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이분은 5,500원이라고 분명히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플러스 20% 또는 플러스 40%에서 매도해 주시고 매도한 다음에 다시 재질문해달라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단 적정 주가가 12,400원짜리예요. 상당히 적정가돼 있죠. 그리고 이분 문자 내용 그대로 본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매수하신 거예요. 이분이 문자를 보내실 때 오타를 친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 5,500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플러스 40% 정도에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0% 정도에서 이제 매도하셔도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0% 정도에서 매도하면은 재매수할 필요가 없고요. 플러스 40%에서 매도한다 그럼 다시 한번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언제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프로에 대해서는 수익 20% 또는 30% 매도 후 다시 한번 저희 쪽에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318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맥스로텍을 매수가 1,800원에 비중 15%인데 자꾸 내려가서 힘드네요. 진단 꼭 좀 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맥스로텍을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맥스로텍에 대해서 오늘장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8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손실 구간에 있으시죠? 대표님, 손실 구간이 좀 크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사실 좀 억울해요. 일단 모멘텀이 없고 소외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시적으로 추가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10% 반등 나오면은 절반은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니면 좀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묻어두면 본전은 올 것 같거든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1,80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러면 대충 계산했을 때 이 종목은 현재 어떻습니까? 손절 타이밍을 놓쳤죠. 일단 손절을 안 하셔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셨는데 대략 한 1,600원대 초반에서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되거든요. 예, 이 정도쯤에서. 근데 문제는 손절을 안 하고 나니까 어때요? 계속 밀리잖아요. 손절할 때 하고 차라리 대충 여기서 잡더라도 지금보다는 평가손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근데요 제가 잡으면 저는 금방 마이너스 10%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악착같이 저점 매수하라고요. 현물 투자의 절대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저점 매수예요. 일단 매수를 저점에서 하면요. 그 다음에 편해요. 왜? 손절할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눌림목이 됐든 최저점이 됐든 정말로 잡힐까 말까 하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그래요. 실제로 안 잡히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저 가격이 올까 하는 가격에다 저는 매수사였네요. 그래서 안 잡혀서 가면 그만이고요. 잡힐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손절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8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너스 10% 손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저점 매수한 다음에 한 5% 반등 나왔다 다시 본전 오면 바로 던집니다.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이 종목은 사실은 한때 그러니까 이제 2016년이었죠. 작년이었어요.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4,000원대 중반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염없이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적정 주가가 지금 4,200원이니까 이런 방법대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다 설명드렸고요. 다음 기회에는 더 저점 매수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유야를 막론하고 늘리면 꼭 손절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께서 이 손절 10%를 지키는 것이 앞으로의 자신의 자금과 그리고 현명한 투자라는 거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맥스로텍 대응 방법 꼼꼼하게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셨는데요. 526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톱텍 매수가 31,800원에 비중 30%인데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 톱텍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의 흐름은 27,800원이네요. 이분도 역시 손실 구간에 계신데 지금 한 10% 정도 빠졌나요? 네, 대표님 진단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손절 20% 또는 본전에서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시에 재매수하세요. 일단 이 종목은 적정주가 18,000원짜리예요. 고평가되어 있고요. 매수 가격 자체가 약간 무리하셨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가격에서 매수했다고 하는 것은 인내심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매수해서 가면은 좋겠죠. 근데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 20% 또는 본전 매도 한 다음에 조정받을 때 그때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톱텍 같은 경우에는 손절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리고 본전 매도 후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951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네이버를 87만 원에 비중 90% 매입했습니다. 언제쯤 90만 원까지 갈까요? 막막합니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비중도 좀 많이 실으셨고 일단 가격대도 높은 가격대인데 오늘장의 흐름도 볼까요? 자, 네이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요. 오늘 77만 4천 원입니다. 대표님, 많이 막막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손절하시고 나머지 절반만 보유하세요. 그리고 평택촌은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정주가가 21만 원짜리예요. 만약에 이걸 아셨다면 과연 이걸 90% 추세 매매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적정주가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적정 가치를 몰라요. 그럼 증권사는 아느냐? 증권사도 잘 몰라요. 심지어 가치 투자를 신봉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특정한 종목 보고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물으면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거를 프로그램화 시켰어요.
특허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87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여기서 매수하신 건데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눌림목이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절반 던지고 절반 보유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또 보시겠습니다. 자, 네이버 한번 쳐볼까요? 네. 보세요. 얼마입니까? 21만 8,600원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은 미워해서 일부러 막 고평가처럼 보이게 하고 어떤 종목은 좋아해서 저평가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냐? 아니에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의 알고리즘이 100% 똑같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절대 고평가된 종목은 중기 투자는 아니죠. 그리고 비중 90%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모르셔서 그래요. 만약에 서울경제TV를 좀 더 빨리 시청했다면 저를 빨리 알았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취재하신 분들이 있으면 서울경제TV 많이 시청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바로 덕을 쌓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절반 손절 후 보유 의견을 주셨고 또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도 더해 주셨어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373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도도한 평촌님을 존경합니다. 현대홈쇼핑 13만 8천 원에 비중 5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트도 또 보내주셨어요. 자, 현대 홈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6,500원에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뭐 매수가 근처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 이렇게 부부끼리도 저희 방송을 항상 시청을 해주시고 또 평촌님에게 도덕한 평촌님이라고 하시네요. 네, 어떤 진단 해주실 건가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손절 10%, 수익 10% 그렇게 해서 단기 대응하세요. 이건 지금은 중기 매수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께서 이제 동시에 시청하시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다만, 투자할 때 서로 의논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이가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이 생각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맞고 한 명은 틀려요. 그러면 그럼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은 꼭 같이 하시고, 각자 매매하시는 거는 별도로 해달라.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10%, 수익 10% 단기 대응으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자, 마지막 시청자분은요. 9740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기대하고 신성 ENG를 2,310원에 비중 10% 매수 중이나 계속 하락 중입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문자 주셨는데 신성 ENG는요.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2,080원인데 좀 매수가보다 빠졌죠. 네, 10%가 넘게 빠졌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도 사실은 고평가된 종목을 잡으셨고요. 그래서 일단 손절 20% 또는 본전 매도 후에 다시 조정 시에 재매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제가 늘 지적하죠. 여기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의 절대 원칙이 뭐라고요? 환불은 저점 매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잡을 때 과연 저 가격이 올까 말까 그런 가격에 깔아놓으세요. 안 잡히면 그만이잖아요. 이거를 고점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결국은 망가져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주식 투자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 계속 보셔야 되고요. 하여간 제가 이 방송을 계속 보시다 보면 자꾸 이제 변화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은 일단은 이렇게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응 전략 꼼꼼하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석투자를 가족과 친구 또는 부부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지금 강연에 대한 내용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일정 잘 확인하셔서 좋은 시간 참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상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